저는 오늘 진짜 정신이 없네요. 근데 오래간만에 정말 크게 웃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호영 씨 네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룸스프레이. 지금 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뭔가에다 홀린 듯이 다 환기를 탁 해주시는 이런 마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홀리다 못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숙면하게 되실 거예요. 지쳐 쓰러져서 집에 가면 왜 내가 뭐 이렇게 그만해. 왜 이렇게 내 몸이 허해졌지? 나 질문 좀 하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나도 근데 이거 몰랐어요. 호영 씨가 지휘자 출신이라고요? 아, 네. 사실 제가 진짜? 예, 너가 그러니까 지휘를 했다고? 언제? 이제 성인이 돼서는 아니고요. 어. 제가 중학생 때 저희 학교 전체 지휘자였어요. 근데 전체 지휘자이기는 했는데 이 지휘하는 이 모션이 교가하고 이럴 때 지휘하는 거. 그렇죠. 오. 애국가 교가할 때 지휘자였는데 이 모션이 예사롭지가 않았었어가지고 전교생들이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전매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건데요? 지휘 뻔하잖아요. 제가 뭐 밥 먹고 뻔하죠. 하는 게 맨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보통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전형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만 빰빠라빰빰빰빰 막 이렇게 그리고 지휘를 하는데 다 쪼갰구나. 다 애국가를 쪼갰어. 부르는데 이제 학년들이 쫙 서 있잖아. 우리 옛날에 이제 구령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운동장에 딱 서 있으면 각 반에다가 그냥 동해물 과배 이렇게만 이렇게 어떤 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만 하면 되는데 나는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각에다가 받아 먹어. 받아 먹어 막 이런 걸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받아 먹어 해야 돼. 주는 거 잘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로 지휘자로 정말 정평이 났어서 사실 그때 음악 선생님들이 얘는 지휘를 시켜야 된다. 모차르트 오페라 락이라는 작품에서 모차르트 역할을 했을 때 지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광화문 연가에서도 원래는 이제 뭐 지휘하는 장면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주인공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피아노 위에 앉아서 이렇게 리듬을 맞추는 게 리듬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흔들죠. 이걸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잖아. 이게 한 번 에피소드가 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쌍화 별곡이라는 뮤지컬을 했을 때 그때 음악 감독님이 장소영 음악 감독님이었어요. 네, 장소영 감독님. 근데 거기 어떠한 노래가 박자가 되게 까다롭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초프로브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제가 시초프로브 할 때도 한번 지휘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근데 제가 먼저 장소영 그 얘기 감독님, 못해서요. 예. 장소영 감독님이 이제 시초프로브 할 때 제가 뒤에서 그냥 막 따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하니까 장소영 음악 감독님은 그냥 농담으로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음악 한번 호영이가 한번 해봐. 근데 이거 박자 굉장히 어려서 못 들어갈걸?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지휘봉을 딱 주셔서 내가 그걸 잡고 오케스트라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이거를 장승호 감독님이 자기가 되려 민망해하게 지게 아니 된 근데 거야.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도 시켰잖아. 맞아요. 나도 갑자기 갑자기. 우리 라만차 하다가 호영 씨가 다음 넘버는 지휘 좀 해주실래요? 그냥 저는 이런 정보 없이 시켰거든요. 네네네. 내가 먼저 시켰어요. 장소영 감독이 먼저 시켰어요. 기억이 안 순서로 따지면 장소영 감독님이 먼저 아, 시켰죠. 진짜? 근데 장소영 감독님은 그냥 내가 하는 걸 보고 까불고 막 노니까 그냥 재미삼아 형이 한번 해봐 뭐 그러니까 이런 음악 거였는데 감독들 눈에는 그럼 똑같이 보였나 보다. 그랬나 봐. 나도 갑자기 이제 호영 씨 보는데 이제 그 넘버만큼은 또 지휘를 호영 씨가 해도 괜찮은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영상 저희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영상 찍어. 심지어 그 영상에 연주하신 분이 우리 백현 그렇지 씨잖아요. 또 지휘자 갑자기 바뀌셔서 그때 어떠셨어요? 자연스럽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에서 자네 커서 음악 감독 될 생각 없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기엔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너무 약해서 너무 신나요 그런 거 할 때.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예?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호영 씨? 굳이 언급하자면 이제 구기 종목을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재수없다. 농구하다가 손가락 부러지고 약간 구기 종목 따위야. 내가 조금 약간 내려놔도 되는. 요리도 잘하시죠? 요리는 근데 사실은 하면 잘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고 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또 유별나게 저를 챙겨주시고 심지어 이제 전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잘 그럴 기회가 아니 없었죠 집에서. 옷을 너무 패셔니스트신 건 너무 유명하고 저는 좀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가끔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이거 마스크 어디서 샀어? 나도 좀 갖다 줘. 막 그랬잖아. 네네네네. 우리 한창 마스크 쓸 때? 딱 똑같은 거 쓰고 다니는데 호영 씨만 그거 뭐 어떻게 주문 제작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 제가 쓰고 온 게 이런 거잖아. 오, 이렇게 이걸 약간 또 무늬 이렇게 있는 거 세트로. 이런 건데 이게 우리가 또 얘기가 나오잖아. 아니 근데 이걸 어디서 구입을 하시면 내가 그래서 갖고 왔잖아. 어머! 야, 이거 진짜. 몇 번 얘기했잖아. 갖고 왔잖아.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류는 사실 이제 굉장히 화려한데. 아니 이거 말만 하면 그냥 쑥쑥 나오네. 그럼 세상에. 아니 근데 이런 걸 어디서 사요? 우리 저기 구독자 아니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좀 요즘에 많아? 너무 많아? 많아요. 너무 많고. 아니 근데 너는 초창기부터 이걸 썼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약간 사람들이 이런 거 써도 되나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저는 그냥 이미. 궁금하면 이제 써보고 착용해보고 와, 입어보고 이런 거 막 너무 이러니까. 예쁘다. 옷을 막 뻔질나게 차려입었는데 거기에 그냥 마스크를 딱 착용하니 이게 옷 맵시가 막 안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포인트를 줘야겠다 싶어서 마스크 스트랩, 마스크 줄이 좀 그래, 굉장히 그래. 화려한 것들이 막 많이 나오게 되더니만 이제는 뭐 마스크도 처음에는 약간 단색으로 맞아. 색깔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세상에. 있고 무늬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의상에는 이 마스크를 써야지 이렇게 밤에 생각하고 주무세요? 그렇진 않은데 되도록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옷 입은 그 색깔 안에 있는 컬러를 찾는 게 제일 쉽기는 하죠. 제일 쉽기는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옷도 깔맞춤이라는 걸 하다가도 보색 대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뭐 보라색을 입었는데 노란색 바지를 입는다든지 뭐 노란색인데 검정색 바지를 입는다든지 조금 이렇게 한번 딱 튀게 반전을 줄 때 입는 것처럼 이렇게 옷 자체를 화이트나 혹은 뭐 블랙이나 무채색 계열로 갔는데 거기에 이런 걸 포인트. 딱 하면 포인트가 싹 이제 되는 건 거죠. 제가 호영 씨 SNS도 좋아요를 참 많이 누르면서 이렇게 네네. 보는데 항상 같은 의상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호영 씨 옷장과 옷은 도대체 몇 벌인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옷을 잘 입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맞아요. 돌려서. 네, 사실 같은 옷들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입느냐. 그걸 이제 믹스 매치를 이제 하는 거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지인들한테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절대 안 나올 애가 아니고 또 연락 없이 안 올 애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연락이 없이 안 오고 있다 싶으면 내가 발을 헛디뎌 옷장이나 옷걸이가 쓰러져 내가 옷에 파묻혀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줄 알아라. 그때 그냥 주저없이 119 불러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옷이 정말 많았고 남들은 드레스 룸을 원하지만 전 드레스 집을 원해요. 제가 원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102호에 살잖아? 그럼 103호도 내 집이어야 돼. 다 옷만 다 있는, 옷만 입고 옷만 있는. 거기에 이제 모든 뭐 가방이며 신발이며 모자며 그런 게 쫙 다 있는 드레스 집을 꿈꿔. 근데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자기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옷 잘 입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좀 특이해. 그리고 되게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 남들이 시도 안 하는 거. 그거는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염주 같은 목걸이 이렇게 하시고 주사위 아이고, 막 아이고. 하시고 아 이거 좀 근데 약간 너무 유아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복장에서? 아까 사실 저는 원래 목걸이를 잘 안 해요. 네네.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저 귀도 안 뚫었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또 의외로 그것도 그런 의외네. 액세서리를 사실 잘 안 하다가 요 근래 그냥 이렇게 좀 뭐 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캡슐도 하나 갖고 다니시고. 아이 그럼 뭐 마음 아픈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 약 하나 줄 테니까. 이제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오늘 착용한 요 목걸이를 이제 패션계에 종사하고 있는 제 이제 친구 지인이 어떤 사진들 몇 장을 보내주면서 남성분들 중에 이제 패션 쪽에 조금 이렇게 뭐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린이용 같은 느낌의 막 이런 어떤 참들을 막 엮어서 주렁주렁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목걸이류를 판매하는 쇼핑몰도 엄청 많고 요런 목걸이 착용하는 여성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요거 아마 요런 거 참 막 달려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걸 참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요즘에 굉장히 참. 조금 이렇게 유행을 아마 조금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손에다가도 많이 이렇게 막 좀 이런 스타일을 비즈 같은 거나 약간
좀 사탕 느낌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근데 약속 언제 지켜주실 거예요?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넌 도대체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니? 그랬더니 나랑 같이 한번 가. 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지가 몇 년이 몇 지났죠. 년이 지났는데 진짜 같이 이렇게 뭐 만나서 사실 저희가 그럴 수는 없었고 요즘 또 더 어렵죠. 맞아요. 근데 호영 그랬는데. 씨가 저한테 그 까만 옷 맞아요. 하나 준 거 아세요? 네, 알죠. 굉장히 드레시한. 가방도 하나 줬다. 백팩이 아주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맞아. 네, 그 백팩 메고 제가 다 여행할 때 그 백팩으로만 다녔습니다. 아주 그냥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백팩이 됐고 그 옷은 제가 지휘할 때 가끔 입어요. 근데 네. 여기가 좀 넓어. 넓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플럭플럭거리지. 넓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할 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살짝 공연할 때 살짝 못 입고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드린 거야. 그런 거야. 당연하지. 보였는데 창피하지 말아야 되지. 당연하지 무슨 난 얘기야. 창피하지 아직. 자 그래서 어쨌든 호영 씨가 착용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모두에게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꼭 근데 한번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이건 내게 아니다 싶은 집 언제든지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요. 호영 배우님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처음 봤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늘 따지자면 그거겠지. 2003년 유린타운 유린타운이겠지? 연습실에서겠지. 근데 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어. 제가 2002년 뮤지컬 렌트를 엔젤로스 했을 때 나 봤어요. 공연을 아마 보셨을 그리고 사실은 거고.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번에 엔젤 하는 애, 미미 하는 애가 기가 차다. 신인인데 그 호영 배우님을 알고 사실은 호영 배우님 공연도 저도 많이 봤어요. 락까지도 봤었고. 네네네. 프리실라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했죠. 다 보러 갔네 그러고 보니까. 많이 보셨네. 네, 그래서 호영 배우님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나도 혼자 막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였고 제대로 일한 거는 뭐 그 전이지만 맥킨으로 만났고 우리가 재밌게 일한 거는 산초로 만났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호영 배우님하고 역시 좋다라고 느꼈던 게 아유 어때 이렇게 배우님이라고 또 이렇게 호칭을 자꾸 붙이고 그래. 여기 그냥 사람들 뭐라 그럴까 봐. 그럼 뭐 그냥 호영 씨라고 그래? 하든지 하면 되지 뭐. 아니 야 이러지 뭐, 뭐 편하게 해. 그래. 유튜브 좋다는 게 그래? 뭐야? 그런 그렇게 거야? 하는 거지. 그래, 그럼 그래. 내가 여기서 막말을 해도 그냥 뭐 돼서 삐처리만 하면 그만인 걸. 그래 음식기 막 이래도 그럼. 돼? 그래. 무슨 얘기야. 아니 호영이 근데 호영이는 너무 좋았던 게 내가 너한테 좋다 그랬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좋으니까 그냥 빠라밤빰빰 요거 다 맞아요. 살렸잖아. 그래서 내가 호영이한테 그랬죠. 이 음악에 이런 큐가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봐 했는데 네가 다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합이 좋았다. 그렇지. 합이 좋았다 이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실 맨 오브 라만차라는 작품이 그때 그거를 뭐 한국에서 초연한 것도 아니고 그치. 너무 많은 배우분들이 했었고 똑같은 역할을요? 똑같은 네. 역할을 또 심지어 많이 하셨었고들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 산초라는 역할하면 너무나도 또 대표적인 어떤 배우분도 이제 계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제3의 또 다른 배우가 맡을 때 사실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잘해야 본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준비할 때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음악 감독님 입장에서 배우가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근데 잘 소화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음을 맞고 틀리고 뭐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이 연기적인 것과 잘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근데 더더군다나 오케스트라레이션과 함께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 더할 나위 없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그런 소스를 저한테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셨던 것처럼 뭐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네, 하나씩 벗겨도 빠라밤빰빰 이렇게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이제 이 빠라밤빰빰 거기에 난 좋아 빰빰 이런 거 이런 거에 뭔가를 네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살렸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거는 저의 몫이니까 그걸 제가 이제 막 찾았는데 여태까지 했었던 이제 배우들과는 좀 다르게
뭐 빠라밤빰빰 하면 이제 그거를 좀 살려서 빠라밤빰빰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음악이 빰 내가 같이 맞아요. 그게 좋아서 너무 이런, 재밌었어. 그러니까 어떤 뭔가 좀 만화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산초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약간 만화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마치 우리 왜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그 어떤 소리들에 이렇게 막 반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착안을 했죠. 그래서 진짜 합이 너무 잘 맞았어서 저는 그때 이렇게 소스를 주신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활용을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라는 그치. 얘기를 해줬죠. 맞아. 지금 그러니까 그때 알잘딱센으로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내가 그거 아는데. 나 어제 이거 알았잖아. 뭐야? 왜 이런 거 몰라? 딱 떨어지게 알아서 딱 센스 있게. 그렇지. 알잘딱. 나 어제 배웠다. 아유, 그래요. 잘했어. 아이고 호영이보다 아는 게 하나 더 있네. 어쨌든 그때 호영 씨와 작업이 너무 재밌었고 작업에서 외의 모습도 너무 좋았죠. 예, 저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고 오케스트라 방에도 맨날 놀러 오고 그래서 그냥 배우와 어떤 스텝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또 우리가 친해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호영 씨랑 친하다고 자랑하지만 이 업계에서 호영 씨랑 안 친한 배우 스텝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알잘딱센.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적시적소에 참 호영 씨가 마음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라는 걸 참 느낍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끼 많고 아주 흥이 넘치는 배우지만 따뜻한 배우이기도 하세요. 어떤 부분에는 이제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걸 끄집어내는 거긴 하지만 또 이면에는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밝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두운 어떤 그런 역할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작품에서도 좀 이렇게 문정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하면 좀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측을 전혀 안 했던 의외의 인물의 캐릭터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굳이 어떤 역할 작품에 뭐라고 보담도 좀 캐릭터를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의 인물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한 적이 했죠. 있어요. 네, 했죠. 드라마에서 네, 이제 본 적 있어요.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결핍이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작품들 중에서 사실 결핍이 있는 역할들을 좀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역할이라는 그렇죠. 인물도 사실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그 연극에서 2에서 공길 역할도 사실은 그렇고 맞아요. 바람의 나라의 호동왕자도 그렇고 우리 호동왕자 했네. 그래, 우리 같이 했네.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했지. 그렇지. 그래, 근데 그 에바리라서.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 작곡가 얼마나 우리가 오래됐고 작품을 그랬네, 많이 하면 그것도 까먹었는데 그랬어. 바람의 나라 했네. 호동이었네. 그랬네, 우리 그랬네, 호동이. 그랬네. 맞네. 예술단에서. 맞아요. 우리 작품 중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비극적인 맞아, 인물을 비극적인 좀 해보고 인물. 싶은 생각이 좀 있죠. 네. 저는 호영 씨가 시트콤 방송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나한테 넌 시트콤을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하나 또 바람이 있으면 호영 네. 씨가 뭐라 그래야 되지? 단독 MC로 하는 작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맞아요. 모든 게스트와 모든 이 스태프들이 편할 것 같아. 제가 사실 늘 바라는 어떤 뭐 그런 이제 꿈 혹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많이 없는데 우리 예전에 주병진 씨죠. 그래. 김혜수 토크쇼. 플러스유, 자, 이용렬 그러면 씨죠. 막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뭐 하는 줄 알아? 나 저번 주에 박진영 씨한테 러브콜 보냈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데 한번 러브콜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혹시 알아? 우리 뷰스 많이 나와가지고 보실 관계자가 볼지? 당연하지. 뷰스가 없어도 내가 그걸 이렇게 올리지. 내가 얘기한 걸. 자,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뮤지컬 배우 김호영인데요. 제가 앞에서 항상 독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독보적인지는 제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저의 인프라로 많은 인맥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토크를 하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스텝 마인드가 강한 그런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깐깐하거나 뭐가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좀 핸들링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모든 걸 다 맞춰줄 수 있는 빌트인 아티스트니까 언제든 찾아주세요. 시트콤. 앤드
우리 엄마 말하고 김문정 감독이 말하시기를 김호영은 시트콤에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대본 필요 없이 상황만 주어지면 줄줄이 나옵니다. 저 불러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아유 뭐. 뭔가 뭐 대본이 필요 없죠. 뭐 이 삶 자체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이 피와 세포부터가 그냥 배우시죠. 네. 근데 호영 씨도 가끔은 힘들고 외로울 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있죠. 네, 그럴 때 참 더 이런 사람이 더 배로 힘들고 외로울 것 같은데. 아마 문정 감독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저도 그 어떠한 뭐 문장이나 어떤 상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때도 저희가 같이 그 맨 오브 라만차 작품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를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문정 감독님 포함해서 많은 저의 지인들은 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타입이다 보니까 너 안 힘들어? 나는 내지는. 가끔 가요. 그런 그래서 이런 지금 안쓰러워. 멘트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허영아 가끔 난 네가 좀 뭐 쉬었으면 좋겠어. 내지는 네가 조금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애써서 너무 사람들 안쓰러울 기분 때가 맞-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때 그 맨 오브 라만차 하고 있던 그때 당시 때 제가 막 사업을 또 뭐 한답시고 뭐 호이 컴퍼니라는 걸 차려서 그래. 커피를 파는 카페도 운영하고 양말도 양말. 만들어서 팔고 예약 주문 도시락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토크쇼도 열고 뭐 플리마켓도 열고 그 당시 때 그런 공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공연은 다 하고 라디오 하고 행사 뛰고 진짜 막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음악 감독님이 맨 오브 라만차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를 인용해서 1000번을 치시오. 1000번을 일어날 테니. 마음에 딱 박히지 않느냐. 뇌리에 오지 않는 남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그렇게 참 맞아요. 있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내야 된다. 1000번을 치시오. 1000번을 일어날 테니.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그때 당시 때 얘기했던 그 상황이 그 신도림 디큐브 아트센터 맞아요. 이제 지하 2층에 이제 그 현대백화점 식품관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으면서 샀던 얘기여가지고 진득하니 앉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근데 이렇게 기억력이 좋다. 아이 그럼 똑똑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갔는데 뭔가 저는 그때 그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혹은 뭔가 진짜 뭐 총알이 박힌 것처럼 내지는 뭐가 확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 근데 그때 그 어떤 순간이 확 저한테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1000번을 치시오. 1000번은 일어날 테니. 아직- 내가 지금 이 작품을 하고 있는데 좋아. 아직 780번 더 일어날 힘이 있다. 뭐 있을 이런 수 거지. 있다. 뭐 이런 그때 그런 멘트 하셨거든요. 그래 아직은 내가 몇백 번 더 일어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타이밍은 모르셨겠지만 시기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던 그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있죠. 제가 고맙네요. 저도 기억하지도 못. 저 그 대사는 굉장히 좋아해서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그게 누군가에게 또 그랬대. 요즘은 맞기 싫어요. 하면 이제 그만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어날 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왜냐면 점점 이렇게 돼. 예전에는 이제 1000번을 치시오 1000번 일어날 테니 했으면 이제 맞아. 한 번 맞을 때가 생각보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요즘 한 번 치는 게 그래, 거의 1000번 세다. 맞는 정도의 그래, 세다, 강도니까 한 번 맞으면 헤어날 수가 없겠더라 요즘. 그럼 또 아주 그냥, 가뜩이나 물고 이렇게. 뜯고 갈고 그냥 뭐 생각하실 때는 뭐 호영이는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냥 그런 다수 중에 이제 한 명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툭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난 진짜 너 팬이야. 근데 그런 멘트를 해주시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됐을 때 근데 나도 정말 뭐 많이 축하한다는 사람이 하나일 텐데 뭐 굳이 나까지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또 위로를 해줘야 될 때도 뭐 마음이 심란할 텐데 굳이 그렇지. 내가 뭘 근데 너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희한했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원한 것도 아니고 답장 안 오면 말고 뭐 이런데 또 답장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영 씨. 정말로 좋은 관계는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래요. 그게 정말 네, 찐 네.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진짜. 기쁠 때 사돈이 땅 샀는데 너무 잘 됐어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배가 맞아, 아픈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근데 호영 씨가 막 두각을 나타내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 기쁨이 정말 너무 기뻤다고 본인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은연중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호영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좋아해. 그리고 호영이는 뮤지컬계에서 안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게 사실 그런 멘트 자체가 저라는 사람을 전혀 나를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제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구나,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좋구나, 혹은 사교성이 좋구나는 거를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나 나름 좀 공증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바른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됐네. 그러니까 갚은 그런 거야? 게 저한테는 사실 우리가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말에서 주는 그런 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정말 근데 감사하죠. 그래요. 호영 씨가 잘 됐을 때 정말 호영 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이제 잘 됐다. 우리 호영이 너무 잘 되지 않았니? 너무 좋지 않니? 진짜 그랬어. 맞아요. 난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 나름 공신력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김호영 씨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있지만 본인이라고 안 힘들고 본인이라고 외롭고 힘들 때 없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근데 그것을 다 숨기고 정말 그게 좀 안쓰러워서 그냥 웃음으로 제가 승화시키면서. 웃음으로 네. 승화시키면서 주변을 좋은 에너지로 언제나 이끄는 정말 귀한 배우님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저 공신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호영 씨의 이 에너지를 받고 제가 정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진심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신다고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속으로 했지? 나 다 옛날에 했던 거야 이랬지? 물론 그런 생각이야 뭐 진작부터 다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한테 타이밍이 있고 이제 기회가 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하고 계실 때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 하고 싶은 거 소위 말해서 땡기는 그래. 거 그런 것들 하면 그래.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잖아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고 그래. 했다가 또 아니면 접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 거 없더라고 그래, 인생이라는 그래. 게 진짜 왕성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이제 하시다 보는 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나에게도 아직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되려 이렇게 후배들이 물론 잘 된 것도 너무 좋지만 제 입장에서 선배님, 선생님들이 다시 또 한 번의 어떤 계기가 재조명을 돼서 받는 게? 잘 될 때 전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정말 오늘 여러 가지로 호영 씨와의 이런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말은 저희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저희가 정말 저희 분야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럼요. 잘 버텨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소소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근황도 전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망스럽지 않게 그렇죠. 또 앞으로 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늘 응원할 거예요. 아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짱이다 짱. 아이고 무슨. 야 이것도 말하자마자 딱 끄네 야. 나는 이거 아우. 와인이야 와인. 이런 거를 챙기고 그래야. 그래도 챙겨야지. 아우. 가세요. 네. 너무 고마워. 전화할게. 네. 수고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정말 이 게스트들의 입담으로 한 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아까운 회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김호영 씨 또 오셔서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주신 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의 힘으로 좀 가면 되겠네요. 제가 뭐 그렇게 할 일이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게스트들이 이렇게 선물도 가져다 주시고 이거 약간 좀 득템하는 기분입니다. 실장님 감사해요.
예, 방송도 하고 선물도 받고 예, 그리고 하여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애칭이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 유린이 이 유튜브 처음 하는 저의 입장에서 저희 채널도 어떤 구독자의 애칭이 생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편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맞다. 라디오는 사연. 근데 우리는 아직 뭐가 아무것도 릴리즈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돼서. 그래, 잠깐만. 왜? 또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사연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실장님 사연을 받으라고요? 네. 네, 뭐 사연 받는 거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불안한 기운이 또 엄습하는 그런 건 아니죠?